어제 36주차 정도 돼가지고 초음파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가 뭐 밑으로 잘 내려와 있는지 지금쯤에,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밑으로 안 내려가 있으면은 수술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우리가 어떻게 분만을 진행을 할 건지 그 birth preference form이라는 거를 같이 검토를 했는데 좀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일단 아기는 어제 한 6파운드 정도로 한 47%예요? 중간 사이즈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자세도 좋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산모도 건강한 편이고 아기도 건강한 편인 것 같아서 별 탈 없이 자연분만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birth preference form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폼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랑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My preference for labor, birth and postpartum exper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질문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질문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출산하는 동안 출산 환경에 대해서 방에 몇 명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limited number of people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한적으로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I would like to have the lights dimmed during labor. 라이팅을 좀 이렇게 어둡게 하고 싶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내 음악을 직접 가져가고 싶어. 에센셜 오일이나 아로마 테라피를 가져가고 싶어. 저는 음악까지는 모르겠고 라이팅이랑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베이비 모니터링 하는 것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끔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뭐 모니터를 배에 붙이고 있는 건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옵션도 있고 그리고 셀빅 exam이라고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약간 자궁 쪽에 손 넣어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자주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양수가 자연적으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자연적이지 않게 터트려도 괜찮다. 이런 프레퍼런스도 있었고 에피듀럴, 무통 주사를 맞고 싶다, 안 맞고 싶다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정한 자세로 아기를 낳고 싶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I would like to push in a position of my choosing. Squatting, kneeling, sideline. 자기가 원하는 자세로 출산하고 싶다.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출산할 때 밑에 거울을 달아줄까 말까 그러한 질문도 있는 거예요. 거울을 달아놓으면 산모가 자기의 그 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 근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보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푸시를 잘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알겠다고 해놨는데 가서 너무 이제 그 보는 게 힘들거나 그러면은 뭐 그때는 치워달라고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뭐 배우자가 엄빌리컬 코드라고 그러죠. 줄을 자르고 싶냐 안 자르고 싶냐, 코드 블러드 뱅킹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코드 블러드 뱅킹은 그 제대혈이라고 해야 되나? 줄 안에 있는 피를 보관해가지고 사설업체에 보내서 얼려가지고 나중에 뭐 희귀병에 걸리거나 그랬을 때 쓰는 건데 이건 좀 생각 중이에요. 이거는 저희는 하려고 했거든요. 뭐 희귀병에 걸렸을 때 스템셀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막상 그렇게 하고 쓰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개인의 프레퍼런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구나 그랬고 그거 말고 제가 궁금했던 거 회음부를 절개를 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회음부 절개는 미국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짜 산모가 막 아기가 거의 나오기 직전인데 한 3시간 정도 동안 막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막 산모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이제 좀 찢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찢어가지고 사방으로 되려 더 찢어졌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미리 찢는 게 낫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문제없이 나은 케이스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냥 안 찢고 필요할 때만 찢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그게 찢으면 회복할 때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찍기 전에는 무조건 알려준다. 무조건 얘기를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냥 일단 그렇게. 관장도 솔직히 너무 궁금했어요. 여기 폼에는 관장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는 관장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관장을 NMA라고 하시더라고요. NMA, ENAMA. 그래서 이걸 하냐 안 하냐 물어봤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나는 그 아이를 낳다가 변해볼까 이것이 너무 두렵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차피 그게 나온 줄도 모르고 나오자마자 간호사들 다 치울 거고 그리고 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별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너가 지금은 제정신이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하겠지만 막상 이제 애를 낳으러 들어가고 그럴 때는 그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임산부들이 출산을 할 때 변을 보느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냐 그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90%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90%. 그래서 저는 한 30-4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90%라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관장을 하게 되면은 그 푸시를 해야 될 때 써야 되는 힘을 관장하느냐고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이 이게 기진맥진해서 다 힘이 빠진 상태로 푸시를 하려고 하면 푸시가 잘 되지도 않고 그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차라리 푸시할 때 쓰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당연히 너의 프레퍼런스, 너의 선택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관장이란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설사같이 할 테니까.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려 의료진이나 간호사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너무 항상 일어나는 일인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아기를 낳고 푸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건 너무 사이드 필요 없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는 그래서 좀 embarrassing한 경험일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사실 제가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에너지를 그렇게 쓸데없는데 다 써버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좀 동감을 했어요. 일단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임신하고 그것도 그래요. 임신하고 막 살이 찔까봐 엄청 걱정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임신을 하잖아요. 막상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갖고 아기가 자라고 이런 과정들을 몸소 경험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내 몸이 지금 애를 만들고 있는데 살찌는 게 대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는 애를 갖기 전에는 이 살찌는 게 너무 무서워서 나는 살 절대 찌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임신을 준비할 때 다이어트를 계속 좀 꾸준하게 식단 관리 꾸준하게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식단 관리를 한 게 결과적으로 임신에 좋은 작용을 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건강하게 먹어야 되기도 하고 컨디션 관리도 잘 되니까. 근데 막상 임신을 하고 아기가 이제 하루하루 커가고 병원 진료 받을 때마다 초음파 보고 그러면 이게 살찌는 게 대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고 아기가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검사들을 이제 중간중간 하잖아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거 할 때마다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기형아 검사에서 나쁜 소식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내가 당장 이 짧은 순간에 9개월이라는 순간에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막 그렇게 다이어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없어지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제가 지금 한 67kg 정도 된 것 같아요. 52kg에 임신해서 67kg니까 한 15kg 정도 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찐 것 같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살이 쪘다기보다는 애가 생긴 거죠. 결국 배가 나오고 하는 거니. 제가 봐도 뭐 다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데 살은 이렇게 막 쪘다는 느낌이 없어요. 옛날이랑 거의 비슷하고 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부기가 평소보다 좀 자주 온다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살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웠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임신, 출산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관장 이런 것도 제가 그냥 임신하면서 막연하게 약간 두려웠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사실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건강하게 낳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의료진 분들도 제가 믿으니까 제가 이 저희 의사 선생님도 지금 임신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잘 나을 자연분만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 마인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을 가는데 그래봤자 2주밖에 안 남았어. 주말이 2번 남았습니다. 2번. 잘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진 게 온라인 코스, NYU 그 온라인 코스로 가면은 레이버 인덕션, 유두분만이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잘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목이 바로 아프고 입술이 바로 붓고 속 울렁거리고 면역력이 많이 내려갔다. 그건 저도 목이 너무 아파서 코비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이 아파서 검사를 해봤는데 코비드는 아니더라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근데 애기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애기가 태반이라고 해야 되나? 자궁 벽 쪽에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답니다. 좀 아쉬웠어요, 이번 초음파는. 이게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었어요. 저번에 갔을 때는 얼굴이 안 보였는데 이렇게 눈, 코, 입이 대충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출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열심히 기록을 해보고 싶네요. 제가 그런 태교 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트도 샀는데 사실 제대로 못 써가지고 중간중간 짬짬이 제가 영상으로 남긴 거라도 잘 보관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회사는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시작을 하고 3개월 정도 쉴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비지 시즌인데 제가 출산을 하러 가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해놓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학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서도 좀 시간이 되면 저도 학교 생활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지금 파트타임 대학원 다니고 있는 건 저는 휴학 없이 하는 거거든요. 출산하고도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업을 듣고 출산하고도 수업을 계속 들을 예정이고 가지고 그때 생활이 좀 흥미롭지 않을까. 산후조리와 수업을 동시에 산후조리와 육아와 대학원을 동시에 이런 거